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입니다. 오늘은 작가를 꿈꾸는 위해서 한번 어떤 작가의 관점에서 디자인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가, 뭐 그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김영하라는 소설가가요, 예전에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어, 그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어, 이게 한 20꼭지 정도, 20가지 정도 리스트 형식으로 첫 번째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열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읽어드리면서 디자이너에게 한번 비유를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소설가가 작가를 꿈꾸는 사람한테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석하고 또 작가로서 디자이너로서 행동할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가가 되려면 이미 작가여야 한다. 작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만이 작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어, 우리가 뭔가 작가가 돼야지라는 그런 뭔가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남의 어떤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이미 그냥 작가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디자이너로서 뭔가 내 작가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뭔가 작가가 무엇인가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제 작가적인 어떤 사람이 될 거야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이미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최근 등단작을 보지 말고 연구하지 마라. 답습은 성공하는 순간 어, 새로운 경향이 득세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인데 이걸 디자인한테 적용해 보면 요즘은 뭐 핀터레스트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들, 디자인 트렌드라고 부르죠. 이거를 우리가 답습하는 순간 또는 뭐 예전에 뭐 더치 디자인 또는 뭐 서구의 어떤 디자이너 유형들을 쫓는 순간 쉽게 그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답습하는 순간 새로운 경향이 득세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뭔가 어떤 나의 어떤 생각과 관점이 드러나기보다는 흡수돼 버려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마치 소설가도 이런 것처럼 디자이너들도 그런 답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라리 이 김영하 소설가가 말한 것처럼 핀터레스트 보지 말고 또 페이스북 보지 말고 인스타그램 보지 말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조금씩 이제 교육 활동하면서 오히려 레퍼런스나 이런 걸 더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처음에는 막 흥미를 주고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지만 순식간에 쑥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작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작가로서 마인드로 디자이너를 하실 분들은 좀 그런 어떤 경향들을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보지 말고 스위치를 꺼두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세 번째는 합평회 같은 모임에 기대를 걸지 마라. 잘 쓰면 시기하고 못 쓰면 욕한다. 요거도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학회라고 하죠. 디자인도 학회가 있고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활동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다만 너무 그런 모임에 기대를 걸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에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또는 뭐 나에 대해서 아주 100% 좋게 봐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시기와 질투도 있고 칭찬과 어떤 격려가 있다면 반대급부인 시기와 질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작가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또 있겠죠. 어떤 학회나 모임에 가보면. 그럼 그런 집단에서는 어떤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우리가 민인해 줄 수 있지만 분명히 한두 명의 어떤 그런 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가서 좀 나를 다 인정해 주겠지라고 어떤 너무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일 거 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 작가적인 디자이너 중에 감성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가능하면 술을 끊어라. 소설은 맨정신에 쓰기도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어떤 알코올을 마시며 하게 되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맨정신에 한다. 이거는 요즘 저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제가 이제 40대 진입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나이가 들면서 왠지 그 술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알코올 분해도 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면서 보내는 시간이 좀 아까워요. 오히려 그 시간에 맨정신으로 좀 글 쓰고
방송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게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맨정신의 그런 시간을 좀 늘리면 좋아요. 좀 젊은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뭐 지금 한 달에 뭐 적어도 한 4-5 술을 마신다고 하면 하나를 좀 줄여 본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좀 맨정신의 그 시기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좀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좀 들어볼 만할 것 같아요. 5번째, 인터넷 메신저 휴대폰을 멀리하라. 이건 아까 말했던 그 모임 학회에 참여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6번째, 착한 마음을 읽어라. 그래야 배운다.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착한 마음으로 소설을 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뭔가 우리가 기왕 볼 거면 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뭔가 노출이 될 거면 또는 어떤 모임에 가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창작물을 볼 때 이 착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뭔가 남들이 힘들 때는 위로를 해주지만 남들이 잘할 때는 칭찬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좀 강한데 남들이 정말 성공했을 때 칭찬을 진짜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친구이고 또 진정한 동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칭찬을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의 작업이 정말 좋다면 왜 좋은지 어떤 게 너무 나한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 이런 작가 디자이너들끼리도 교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겸손과 칭찬과 이해가 서로의 어떤 커넥션을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데 보통은 작가적인 성향이 강한 디자이너들이 사실은 그런 당연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말 자기보다 뛰어난 작업한테 인정해주고 서로 어떤 그 라이크를 눌러주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진심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 남의 책 9번째는 8번째 9번째 쭉 보면은 넘어가고 10번째 좀 볼게요. 대세에 역행하라. 이것은 언제나 유효하다. 유행과 맞서라. 이것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대세에 역행하라. 이것은 언제나 유효하다. 이건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뭔가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뭔가 최근에 유행했던 거 그런 것들 신경 쓰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그 많은 것들을 좀 잃어버리죠. 초점이 흐려지죠. 그쵸? 그러니까 대세에 역행하라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무조건 대세에 어울리지 않는 걸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라는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은 대세에 굳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얘기로 오히려 전 해석이 되는데 요걸 디자인에 적용해 보면 조금 더 나다운 게 뭐지?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의 어떤 풀이하는 방법들, 생각들, 내 생각이 뭔지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 스타일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 생각을 대입하는 내 생각하는 방법이 좀 어떤지 내 스스로의 생각하는 걸 고민을 하다 보면은 굳이 스타일을 쫓진 않겠죠. 그쵸? 그렇게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번째,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라. 이것도 굉장히 에, 저도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연말 정산 때 디자인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분한테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매너리즘이라는 건 뭐죠? 계속 반복된 일을 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이 빠져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요.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재미없고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시각 디자인이 좋은 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안 할 확률이 높은 직업 중 하나예요. 그쵸? 우리가 적어도 뭐 책을 만들던 웹사이트를 만들던 일은 계속 달라질 거고, 그쵸? 그런 것처럼 서체를 하나를 이거 썼다면 다음번엔 다른 서체를 쓰겠다. 요거 하나만 조건을 걸어도 디자인이 재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일을 바꾸는 거는 디자인한테는 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체를 다른 걸 써본다든지 안 써본 것들을 써본다든지 다른 이미지를 써본다든지 내가 잘 안 하는 색깔을 써본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나만의 규칙을 적용해서 변화를 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요 내용과 비슷한 어떤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안 해본 일을 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한테는 굉장히 어떤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2번째,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가 당신과 같은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독서 취향을 점검하라.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대중교통 타다가 지하철 옆에 보다가 또 버스에서 옆에 볼 때 나랑 똑같은 책을 보거나 또 아니면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이 좀 어때요? 뭔가 좀 다운되죠.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취향이 그 독특한 게 아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취향의 어떤 점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이너로서 또 작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지금 저도 뒤에 책이 있지만
좀 나만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가 어떤 예를 들어 뮤직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든가 좀 남들과 다른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리스트가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스튜디오 FNT 이재민 디자이너는 청소하면서 듣는 음악이라고 해서 자기가 듣는 음악 리스트도 막 선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가 나만의 어떤 취향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남들과 차별한다면 좀 삶이 되게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쭉 넘어가서 어 처음 보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행색을 점검하라. 이것도 비슷한 얘기 같아요. 조금 더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외향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큰 건 투자하지 않는데 안경 하나 정도는 좀 1년에 좀 하나 정도 비싼 거 사보자 해서 그런 걸 좀 하는데요. 뭐 제가 또 눈을 보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또 안경에 좀 투자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크게 뭐 튀진 않는데 요즘에 그 뭐죠? 어 좀 신경을 썼지만 신경 안 쓴 패션, 그죠? 그런 패션 정도는 추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쭉 가서 부모의 기대를 배반하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하라. 빠를수록 좋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 저도 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디자인과에 진입한 디자이너들 학생들이 굉장히 가장 큰 장점은요. 특별한 어떤 그림 그리는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거거든요. 부모를 빨리 배신했던 경험이 있는 거.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디자인과 오려면 예체능계로 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예체능계 올 때 좀 트러블이 생겨요. 보통 부모님들은 검사, 변호사, 저 때만 해도 그런 걸 원했었는데 그런 진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없애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좀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들어온 애들이 아무래도 자기 일을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창업할 수도 있고 또는 작가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작가적인 디자이너가 되실 분들은 아마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뭔가 부모님을 배신하고 예체능계 와서 뭔가 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 그 에너지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또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겁니다. 자, 그럼 17번째. 제가 다는 못하고요. 좀 몇 가지만 좀 읽어볼게요. 일단 첫 줄을 써라. 자료 조사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것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디자이너가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데이터를 모으고 해라.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일단은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뭔가 일단 학원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리서치만 한다고 하죠. 리서치만 하게 되면 수집만 하다 보면 거기서만 만족을 끝나버리면 뭔가 만들어내는 욕구가 사라지죠. 그쵸?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계속 뭔가를 디자인을 하면서 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열건 뭐 인디자인을 열건 작업을 하면서 계속 리서치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목적, 아이디어 정하고 수집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너무 단계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결합이 돼 있지 뭔가 사실은 분리돼 있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오늘부터는 수집할 거야. 오늘부터는 디자인할 거야. 이렇게 사람이 기계처럼 나눠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디자이너는 이 모든 계획들을 이런 스텝들을 그냥 하나의 하이브리드로 섞어가지고 혼합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디자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시라 이런 얘기로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한번 마칠게요. 음, 어, 이런 것 같아요. 어, 초고를 완성하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불완전한 것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거는 디자이너한테는 이렇게 적용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시안을 보내줄 때 그 시안이 뭔가 부족하고 좀 뭔가 애매할 때 클라이언트가 자꾸 재촉 전화를 걸죠. 야, 좀 빨리 좀 보여줘. 그럴 때 보여줘 버리면 우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완성되는 그 결과치를 상상해서 디자인을 주는데 클라이언트는 그런 분야가 잘 없기 때문에 그것만 완성된 걸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거나 앞으로의 만들어질 경험을 보여주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스케치나 미완성된 시안만 보여줄 경우는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무리 그런 얘기가 듣더라도 좀 늦더라도 조금 더 완성을 해서 시안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일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요거였어요. 20번째 마지막 20번째 리스트는 그러나 사랑하라 격렬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여행 갔다가 뭐 돌아오더라도 격렬하게 우린 결국에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랑하고 도와주고 케어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20가지 리스트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절반 정도 읽어 드렸는데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이런 어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디자이너가 봤을 때 소설가의 어떤 태도 또는 뭐 작가의 태도 이런 것들 많겠죠. 그런 리스트의 태도들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 본다면 그게 어떻게 적용될까? 요런 것들에서 우리들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아이디어와 또 배움이 생기거든요. 요런 식으로 함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작가를 꿈꾸는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다면은 김영하 소설가가 말했던 "작가를 꿈꾸는 이들에게"라는 요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내용은 유튜브 그 내용에도 좀 정리해서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뭔가 디자인을 하다 힘들거나 좀 작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번 그런 어떤 매너리즘이 생길 때 요 얘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